스바루는 묘소에서 깨어나 자신의 왼쪽 눈을 확인합니다. 왼쪽 눈이 멀쩡히 있다는 건 되돌아왔다는 것이고 묘소로 들어온 데토에게 죽은 것이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입술의 감촉은 한계를 맞은 에밀리아의 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로즈월은 스바루가 자신처럼 될 수 있을 거라 했지만 스바루는 그렇게 되지 않기로 다짐하죠. 유일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에키드나에게 의지하러 묘소로 갑니다. 이번에 스바루가 찾아가는 건 세 번째인데 에키드나는 더 강하게 외치거나 시련을 보면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에키드나에게 만나게 해달라고 외치는 순간 스바루는 시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잘 보시면 스바루는 의식을 잃기 전 웃고 있는데 에키드나의 초대를 받은 줄 알고 안도해서 미소 짓지만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 시련의 속삭임이 들려온 것이죠. 첫 번째 시련은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는 것이었지만 두 번째 시련은 있을 수 없는 현재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보여지는 이 장면은 스바루가 모두에게 잊힌 램을 구하기 위해 죽고 난 후 주변인들의 모습을 스바루의 의식이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페리스와 비렐름, 에밀리아의 패닉은 스바루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 구토하게 됩니다. 스바루는 지금까지 자신이 죽고 난 세계는 없다고 생각하며 외면해왔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스바루의 최종 목표인 모두를 구하는 게 근본적으로 달라지죠. 이어 다음 장면은 페테기우스에 빙의된 스바루가 죽은 뒤입니다. 또 다시 모두의 절망을 보고 이어 다음은 절벽으로 뛰어내린 이후입니다. 팩과 라인하르트가 나오는 장면은 1기 15화로 성수화한 팩이 세계를 동토로 만들려 하고 라인하르트는 그것을 막기 위해 대치하는 장면입니다. 팩의 폭주는 광범위에서 세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라인하르트가 팩을 저지하고 팩도 저지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바루는 넋이 나간 상태에서 램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목소리뿐만 아니라 램이 서 있었습니다. 스바루는 다들 몇 번이고 죽게 만든 자신을 자책하지만 램은 그걸 용서하듯 스바루를 끌어안았죠. 스바루가 램에게 구원받으려는 순간 자신을 일으켜준 램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스바루가 아는 램은 자신의 어리광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램으로 보인 카밀라였고 카밀라에 대한 스바루의 외침은 초대받기 위한 조건을 만족했습니다. 얼굴 없는 신부라는 카밀라의 능력은 그녀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 호흡뿐만 아니라 심장 고동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카밀라의 행동은 시련으로 깨진 마음을 구하기 위해서 에키드나가 시킨 일이었죠. 두 번째 시련은 첫 번째 시련과 마찬가지로 에키드나가 스바루의 기억을 토대로 재현한 가상의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에키드나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평행세계인지 시간을 되돌아가는 건지는 사테라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며 원작에서도 지금까지 밝혀진 적 없는 떡밥 중 하나입니다. 에키드나는 듣기 좋은 말을 늘어놓고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세 번째로 오게 되면 에키드나 쪽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던 그 말입니다. 계약을 하면 사망위기를 아는 그녀가 문제의 대처법을 알려주며 상담해주는 것이었죠. 스바루에겐 장점만 있는 계약으로 느껴집니다. 이 대화를 나누면서도 스바루는 내내 에키드나의 그림자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봐도 파라솔에 해가 가려져 빛이 닿지 않고 비스듬히 틀어진 화면은 어딘가 일그러지고 어긋나 있는 느낌입니다. 이 연출들은 에키드나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암시였고 에키드나의 그림자는 미네르바로 인해 파라솔이 없어져 속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분명 에키드나는 스바루에게 장점만 제시했고 계약으로 인해 스바루가 얻을 단점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마녀들의 지적과 스바루의 의문, 그를 해결하는 에키드나의 반박이 이어지고 최선의 미래를 최선의 길을 통해서 가는 게 맞냐는 스바루의 직설적인 질문에 에키드나는 과정에서 나오는 희생을 받아들이는 건 너의 각오 아니었냐고 하죠. 다음 장면에선 에키드나가 2분 10초가량의 긴 대사를 합니다. 이건 적절하게 생략한 부분으로 원작에서는 2배 정도 더 긴 대사입니다. 에키드나가 하는 말에 거짓은 없으며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녀가 사망회기에 흥미를 느끼는 이유는 탐구자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이상인 같은 조건에서 다른 모든 결과를 볼 수 있어서였고 그를 위해 스바루에게 모든 걸 헌신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한다면 반드시 원하는 미래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스바루는 그건 아니라고 하지만 에키드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내지 않습니다. 탐욕의 마녀 에키드나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도 에키드나가 소녀처럼 느껴졌던 장면들이 시련을 부여하고 카밀라에게 위로하라고 시킨 것이 전부 계약을 위한 의도였고 스바루라는 인물 자체가 아닌 스바루가 가진 사망회기 능력에 관심을 보인 겁니다. 스바루는 베아트리스에 관한 질문이 떠오르고 그녀에게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죠. 그건 에키드나도 모르는 질문이었습니다. 금속호를 넘기기 위해 그 사람을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베아트리스에게 그 말을 했을 때 그 아이가 누구를 그 사람으로 선택할지 궁금했던 겁니다. 아무도 고르지 않고 죽음을 바라게 된 것도 에키드나가 궁금해했던 답 중 하나였고
그걸 멋지다고 생각하는 마녀의 대답이 에키드나의 손을 잡을 수 없는 이유로 이어집니다. 이후 파라솔마저 덮는 그림자가 들이오고 사테라가 등장하면서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구원받았고 앞으로도 의지할 수 있는 에키드나와의 계약을 거절한 이유는 스바루가 원치 않게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계속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게임으로 치면 여러 엔딩이 있는 게임에서 고르면 안 되는 선택지를 골라 배드엔딩을 재시작을 이용해 전부 본 다음 제일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가는 게 에키드나의 계약입니다. 백경과 페텔기우스가 나온 3장을 예로 들면 3장을 클리어하기 위해 5번 죽었지만 에키드나가 도와주면 10,000번 정도 죽는다고 합니다. 다르게 선택한 결과를 보려는 에키드나가 그렇게 유도해서 많이 죽지만 다음 단계가 보고 싶기에 클리어는 할 수 있다고 하죠. 스바루가 원하는 미래로 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지만 그만큼 수많은 재시작으로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한다는 단점이 컸습니다. 에키드나가 2분 넘게 대사를 하면서 화면은 점점 악마의 미소로 변해가며 마지막 대사만 목소리 톤이 다운되죠. 중간부터는 화면이 돌아가면서 입도 움직이지 않는 이질적인 장면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에키드나는 마네킹 같은 자세로 말을 내뱉을 뿐 스바루 입장에선 이렇게 보여지지만 속내는 이런 표정을 짓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목소리를 깔며 말하는 마지막 대사만 그녀의 진심이 담겨있죠. 연설할 때, 스바루와 마주할 때, 사테라가 올 때 그녀의 숨겨진 표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새로 나온 나테의 마녀 세크메트는 서는 것도 귀찮아하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하지만 질투를 제외하고 6 마녀들 중 가장 강합니다. 세크메트가 마음만 먹으면 마녀들이 떼지어 덤벼도 1초 만에 전멸한다고 하죠. 지난 화에 길게 떡밥을 적어놓았지만 이번 화와 관련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에키드나의 속내가 밝혀지는 게 이번 화의 주요 내용이었지만 중요한 장면도 초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스바루는 첫 번째 시련에서 자신을 마주한 것처럼 분명 이번 시련에서도 느낀 게 있습니다. 9화에서 스바루는 사망회기를 실컷 이용해준다고 했지만 두 번째 시련을 본 지금 죽음에 대한 책임은 늘었습니다. 엔딩에선 이미 에키드나의 검은 속내가 담긴 연출이 있었죠. 1쿨이 끝나가는 지금 시점에서 오프닝과 엔딩을 다시 보면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보이실 겁니다. 2쿨이 시작되면 새 오프닝과 엔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올라갈 영상은 만약 스바루가 에키드나와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외전 영상입니다. 이상으로 12화 리뷰를 마치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